안녕하세요. 저희 비대면 원위 치료 프로그램 5회기 진행할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이 너무 춥죠. 너무 추워서 진짜 파카를 입고 다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 5회기 척박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식물을 활용한 행인 가든 만들기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이번에도 활동지에 여러분의 기분을 먼저 적어주세요. 현재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앞서 스트레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전 간단하게 몸을 풀어볼게요. 네, 우선 목 운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목을 살짝 꺾은 다음 반대손으로 지그시 눌러줄게요.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음 목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다음 목을 위로 올려서 목 앞쪽이 드러나는 걸 느껴주겠습니다. 다음 양팔을 위로 쭉 펼쳐서 팔꿈치를 잡아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 양팔을 쭉 위로 펼쳐서 기지개 펴줄게요. 네, 이렇게 기지개까지 펴줬고요. 저희 그리고 제일 중요한 팔목 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을 앞으로 쭉 펼친 다음에 손등을 위로 해서 아래로 내려줄게요. 네,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겠습니다. 다음 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네, 아래로 내려줄게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만들었던 저희 2회기 때 만들었죠? 걱정 잔디 인형의 머리카락은 잘 자랐나요? 저는 조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관리를 잘 못 해줬는데요. 그래서 진짜 잔디가 너무 긴 나머지 바닥에 머리가 좀 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열심히 깎아줬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는 어떻게 자라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스타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 패들렛 링크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직전 회기에 만들었던 커피밥 화분과 시드밤은 좀 어떠셨나요? 날이 추워서 네, 햇빛도 많이 들고 해서 잘 말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또 저번 주에 진행했던 스머지 스틱 향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잘 말리고 계신가요? 혹시 스머지 스틱 할 때 만졌던 저희 레몬 유칼립투스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보통 이제 흔히 걸어 다니면서 보는 그런 나뭇잎들은 레몬 유칼립투스처럼 얇고 두꺼운 종류의 잎인데요. 하지만 저희가 오늘 다뤄볼 소재는 이것과 조금 다른 소재입니다. 이 아래 사진과 같이 조금 통통하고 작은 식물이에요. 이렇게 통통한 잎을 가진 식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나요? 네, 대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바로 다육이입니다. 보통 다육식물이라고 불리는데요. 너무 귀여운 식물의 모양 때문에 다육이로 좀 정감 있게 불리운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다육이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다면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보신 적이 있을까요? 활동지에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키트를 열어서 나만의 다육이를 꺼내 주세요. 다육이는 모두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육이를 보면서 저희 강의 진행해 볼게요. 우선 다육식물에 대해서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잎이나 줄기 혹은 뿌리에 물을 저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식물을 저희 다육식물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육식물의 영문명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서큘런트인데요. 이는 주스를 뜻하는 라틴어 서큐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안에 이제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국말은 왜 다육이가 된 걸까요? 한자로 마늘 따 고기 육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물이 많다는 의미로 다육식물이라는 의미가 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귀여운 식물이 어디서 살았는지 알면 눈물 나실 겁니다. 이 식물은 보통 사막이나 산악지대, 굉장히 식물이 살기에, 솔직히 사람이, 동물이 살기에도 굉장히 척박한 지역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기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한 계절 내내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들은 진화를 거듭하면서 스스로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런 해결 방법을 찾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육이는 자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얼마나 강한지 앞으로 찬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다육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식물의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받으면서 산소를 배출하는 형태로 낮에는 이제 산소를 배출하고 밤에는 산소를 마시며 호흡하는 형태로 이제 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육이의 경우는 다릅니다. 다육이는 밤에 산소를 내뿜는다고 해요. 그래서 다육이의 경우는 밤에 이제 침실이나 머릿맡에 놓고 자면은 훨씬 좋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보통의 식물과 다르게 산소를 이제 흡수하고 내뿜는 그 시간이 다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열대지방, 건조한 지방에 살았을 경우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때 호흡을 하면은 말라 죽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밤에 이제 호흡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육이는 어떻게 번식을 할까요? 가장 쉽고 잘 알려진 방법은 바로 잎꽂이입니다. 잎꽂이는 네, 식물이 잎을 이렇게 떼서 그것으로 번식을 하는 건데요. 그림과 같이 잎을 떼서 흙 위에 놓고 햇빛과 물을 주면은 정말 놀랍게도 이러한 다육이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생명력이 아닌가요? 네, 이렇게 크게 여기에 이제 보이시는 작은 다육이들이 점점 크게 되면서 원래 있던 이제 큰 잎이 이제 죽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큰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육이는 어떤가요? 다육이를 한 번씩 보시고 다육이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육이 인생 특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핀란드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핀란드시아는 키트 화분 안에 이제 넣어져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핀란드시아를 보시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우선 핀란드시아는 이런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올리든지 간단하게 메모에 적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대충 예상하셨을 텐데요. 바로 파인애플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핀란드시아는 사실 파인애플의 머나먼 친척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놓고 보니까 얼추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핀란드시아는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는 파인애플과 다년생 관엽식물이라고 해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습니다. 이런 수염 모양의 수염 핀란드시아를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전시회나 식물 카페, 수목원에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 핀란드시아의 인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핀란드시아는 나무에부터 공중에 매달려 기생하며 살아온 공중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어플랜트라고도 불리운다고 합니다. 뿌리는 굉장히 퇴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붙어 살다 보니까 뿌리가 퇴화되었고 햇빛도 들지 않는 환경에서 진화한 식물이에요. 그러면 이 식물은 뿌리도 없어서 이제 수분을 흡수할 수도 없고 광합성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럼 살아오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줄기에 도단한 미세한 돌기로 붙들어 유기물과 수분을 흡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희가 핀란드시아에 물을 한 번씩 씻겨줘서 먼지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사진으로 간단하게 설명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빨간색 동그라미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바로 뿌리입니다. 일반 식물의 뿌리와 굉장히 다른 형태이죠. 다음 여기 보시면은 흰색 약간 가루 같은 네, 솜털 같은 느낌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바로
트리콤이라고 하는 미세한 돌기입니다. 이 돌기로 이제 수분과 유기물을 흡수하고 먼지를 잡아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틸란드시아가 가장 좋아하는 먼지는 곰팡이 포자나 꽃가루이니까요. 공기청정기 같은 공기정화식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트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트 재료는 마사토, 배양토, 휜 자갈, 깔망, 화분, 휜줄, 틸란드시아, 다육이, 이름표, 그리고 스님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건 가위, 이름표에 이름 쓸 펜, 그리고 1회기 때 나눠드렸던 매트,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육이 행인가든을 만들기 전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인가든 만들면서 주의할 점은 다육이는 약해서 잎이 잘 떨어져요. 저도 예전에 만들다 보니까는 다육이를 조금만 건드려도 잎이 이제 통통하지만 약해서 잘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부분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잎이 떨어져 있다면 그 잎은 아까 말씀드렸던 잎꽂이 번식으로 거기에 이제 물을 주고 햇빛을 쐬어주면은 거기에 이제 새로운 다육이가 자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틸란드시아는 잎이 이제 얇고 길쭉한 게 특징인데요. 이 잎이 살짝만 힘을 줘도 잘 꺾이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5회기 원예 치료 프로그램 시작해 볼 거고요. 우선 키트부터 개봉해 볼게요. 키트 이렇게 열어보시면 활동지가 처음에 있고요. 저희 또 선물 포장지처럼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선물을 풀어볼게요. 오늘 안에 재료가 무거우니까 이걸 들고 꺼내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열어주세요. 재료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화분 보시면 안에 실이랑 그리고 이제 틸란드시아 이온환사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사토가 들어 있고요. 휜 돌이 들어 있고 저희 다육식물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저희 이름표 들어 있고요. 여기 아래를 이제 깔아주는 깔망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양토까지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다육식물 행인가든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흙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오늘 진행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 있어서 매트를 깔아줄게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추가로 가위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로 깔망이 이 안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동그랗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깔망 모두 잘랐고요. 이 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딱 맞죠? 물구멍을 흙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배수층인 마사토부터 넣어볼게요. 마사토를 이렇게 깔아주셨고요. 다음에 저희 흙을 반 정도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화이트 라인이라는 다육이가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면 포트에서 다육이를 살살 꺼내 볼 거예요. 저희 보시면은 여기 하단 부분을 손으로 지그시 돌리면서 눌러줄게요. 보시면은 다육이가 이제 꿈틀꿈틀 움직이시는 게 보일까요? 네, 이렇게 꿈틀꿈틀 움직이면은 다육이가 나올 신호가 됐다는 뜻이니까요. 이제 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육이가 나오게 됐고요. 아래 부분 보시면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흙들도 이 화분에 같이 사용해 줄게요. 저희 우선 고운 흙을 넣기 전에 이 흙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손으로 흙을 만지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손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싫으신 분들은 이제 비닐장갑 준비해 주세요. 네, 흙을 넣고 다지시면은 한 이 정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빈 공간을 남기고 그 위에 다육이를 올려줄게요. 다음 이 주변을 배양토를 부어서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가락 사용해서 흙에 빈 공간이 없도록 꾹꾹 눌러줘서 저희 다육이 뿌리를 고정시켜 줄게요. 그 다음 저희 흰색 자갈을 이 주변으로 덮어서 흙 유지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틸란드시아는 여기 주변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육이와 틸란드시아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아까 이제 메모에 적은 저희 이름을 한번 적어서 여기에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넣어봤고요.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거는 행인 가든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긴 휜 두꺼운 줄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줄의 양 끝을 한번 묶어줄게요. 이 줄의 양 끝을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꽉 묶어줄게요. 다음 여기 묶은 부분을 위로 넣고 이 모양을 따라해주세요. 처음에 이제 저 매듭을 기준으로 양쪽의 실의 끈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추 이제 같은 모양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 화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듭 끈을 여기 안에 넣어 볼게요. 다음 여기 실을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끈을 들어 올려서 여기 아래에 있는 끈을 안쪽으로 올려줄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이런 모양이었는데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 끈을 여기 들어서 이 작은 끈을 아래로 이렇게 잡아당겨 줄 거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이를 잘 맞춰줘 볼게요. 네, 이렇게 행잉 화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어디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희 행잉 가든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너무 예쁜데요. 다육이를 심어보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심는 게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도 잎을 조심조심 다루느라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대신에 너무 예쁘죠. 그럼 지금부터 다육이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렇게 다육이와 틸란드시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직접 만지며 활동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나와 다육이, 틸란드시아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활동지에 간단하게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육이 틸란드시아에게 혹시 배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두 식물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살아남으려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관련해서 여러 진화를 해오며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점을 배우면 좋을 것 같은지 또 어떤 점이 내게 힘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은지 간단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다육이의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한 기후에 살던 식물이다 보니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가습으로 죽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은 보통 2, 3주에 한 번씩 위에 살짝 최소한의 물만 주시면 됩니다. 다음 틸란디시아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잎에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까 전에 그 뿌리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 틸란드시아는 어떻게 물을 줘야 하냐면 그 양동이 같이 큰데 차가운 물을 받아두시고요. 틸란드시아 뿌리를 위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은 상태로 한 2시간을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빼서 살짝 물기만 털어서 다시 원래 있던 곳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완성된 행잉 가든은 혹시 어디에 거실 건가요? 활동지의 이 부분도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5회기 다육이와 틸란드시아를 활용한 행잉가든 만들기가 종료되었고요. 프로그램 종료 후 기분이 어떠신지,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아니면 이전과 똑같은지 체크해 주세요. 결과물을 예쁘게 찍어서 패들렛 링크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지는 사진으로 찍어서 꼭 전송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